없으니까 2부 토론을 주재할 대구 공동대표 고 의원입니다. 일부 주제는 공정과 상식 측면에서 본 탈원전 정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전 한국전력공사 부사장을 역임하셨고 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원교수인 공학박사 박교 선생님과 경북 공동대표 임원연 한의대 교수님을 토론자를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공정과 상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얼마나 어긋났는지를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상식적인 측면에서 이 탈원전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8개국입니다. 지금 32개국에서 원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8개국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지금 30여 개국에서는 원전을 실시하기 위해서 원전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을 실시하는 나라는 이탈리아라든지 우리가 유럽에서는 독일이 가장 탈원전 정책에 적극적입니다. 그리고는 스위스, 스웨덴, 대만, 벨기에 이런 나라들이 지금 탈원전 정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이 탈원전 정책을 실시하였을 때 나타나는 그 폐해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유럽에서는 원전을 지금 다시 가동하려고 하고 있죠. 그다음에 공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탈원전 정책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공약으로 내걸었던 탈원전 정책을 지금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정적인 측면에 봤을 때도 바라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본부에서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기에 권위자인 박교 선생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이 원전 정책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경북지역 월성이라든지 울진이라든지 영덕에서 입은 피해를 가장 절실히 느낄 경북 공동대표인 임원연 대표님을 모시고 이 포럼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공감도도 형성하시고 질문도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마이크를 발제자인 우리 박규호 박사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할까요? 여기서? 여기로 저기서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과찬의 소개를 받은 박규호입니다. 먼저 아주 이 귀한 시간에 많이 참여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의 정영상 상임대표님,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본부의 윤순갑 고의원 회장님, 그리고 경북 지역본부의 임원연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아마 계기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국전력에서 36년 동안 근무하고 관련 회사에서 뭐 CEO로 또 한 3년, 전기차 산업협회 회장으로 막 2년 가까이, 에너지 쪽에 41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향이 경북 상주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관심이 많고 원자력 본부의 하나인 울진 원자력에서도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동남권 여러 가지 이 얘기가 같이 될 수 있는 부산, 울산 지역 본부장을 하면서 대구, 경북에 대한 관심과 원자력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가급적이면 쉽게 여러분들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공정과 상식 측면에서 본 이제 탈원전 정책, 이것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17년 6월 17일 갑자기 어떻게 보면 대통령 취임 한 달여 만에 고리 원자력 퇴임식에서, 그것도 40주년 퇴임식인데 좀 좋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폐지하겠다, 뭐 앞으로 60년 동안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그 한마디에 지난 4년이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면접계, 특히 원자력계 4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자료는 나중에 저는 배포가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배포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배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 발제를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에너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뭐 크게 정대돼 가지고 지금 거의 여기 와 계신 분들도 에너지 또는 원자력에 대해서는 나도 한마디 할 수 있어 할 정도로 전문가적인 수준에 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전자원이 93%를 외국에서 수입하면서도 이렇게 세계에서도 아마 해외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값싸고 품질이 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진국일수록 전기요금이 비싸고 정전도 많이 되는, 미국에서도 정전이 잘 되고 일본도 되고 정전 시간이라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아주 가장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데, 반면 원자력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보면 그 만들어서 공급하는 공기업인 한국전력 내지는 한국수력원자력의 홍보 내지는 국민에 대한 수용성 설명이 좀 부족해가지고 전기에 대해서는 보면 항상 여러 가지 또 불만 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196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전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1945년도 해방 당시에는 우리나라 전체 발전소가 원자력 발전소 한 기, 두 기 정도밖에 안 됐어요. 190만인데 그것도 170만은 북쪽에 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60% 이상이 수풍, 우리가 장진강, 부정강, 수력댐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배웠을 텐데 우리가 이제 남쪽은 한 18%, 20%가 안 됐습니다. 20만 킬로. 그러니까 거의 6.25를 거치면서 64년 우리가 이제 전기를 무제한으로 공급하게 되기 전까지 전기 사용량이 우리가 지금 북한에 개성공단에 우리가 전기를 막 1호사 케이블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 사용량이 한 40만, 50만 됐는데 해방 당시에 우리 남한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사용량이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 가지 전원개발계획과 한국전력 뭐 임원들을 비롯한 직원들, 전력 에너지 종사자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값싸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느냐, 부전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이 이제 택한 것이 석탄, 석유, 원자력, 기름을 어떻게 잘 에너지 믹스라고 합니다만은 전원 구성을 잘 해서 가장 값싸게 공급하느냐. 많은 경우는 우리가 따라하는 곳이 일본입니다. 일본도 97% 이상 에너지를 수입하기 때문에 그러면 에너지를 한 곳에 예를 들면 지금 LNG로 많이 가고 있는데 LNG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거든요. 공급의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한 달 정도밖에 사용량밖에 보관이 안 돼요. 우리나라 전체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에 민감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LNG로 전부 다 가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보면 가격이 올라가거나 LNG가 만약에 공급이 안 된다면 큰 문제가 생기죠. 지금 2050년까지 현재 한 13% 있는 리뉴어블 에너지, 태양광과 우리가 얘기하는 풍력발전소, 이것을 약 70%까지 올린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면에서 우리나라는 태양광의 효율이 되게 이제 한 15%, 풍력이 한 22%밖에 안 되는데
우리 OECD 42개국에 가장 태양광과 풍력을 하기 좋지 않은 여건입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것도 아니고 땅이 넓어서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의 어떤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값싸고 품질 좋은 전기를 잘 공급해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고리 1호기 퇴역식에서 갑자기 말씀에 나온 영화 얘기도 나오고 반핵 내지 탈원전 주의자들의 어떤 주장을 반영해가지고 탈원전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나면서 전력회사도 굉장히 어려워져. 오늘 아침에도 내년 3월까지 전기요금을 동결한다고 하는데 금년에만 해도 작년에 2조 흑자가 났는데 금년에 4조 적자가 한국전력공사가 나게 돼요. 이런 식의 문제를 그러면은 적자가 나면은 우선 전기요금이 낮으니까 좋지만은 이것은 뒤로 이연이 됩니다. 누군가는 갚아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한전이 적자를 내서 부채를 늘려놓으면은 우리 자손들이 갚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연료비 연동자라고 해서 직전 1년 동안에 어떤 전기 요금 플러스 3개월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그 연료비 가격을 이제 반영해서 자동적으로 전기 요금을 올려주게 해서 연료비 연동제라고 도입은 했습니다만은 유보 조항이 있어서 계속 유보를 하는 거예요. 못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전은 어떻게 보면 오늘 아침에 보니까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 동안에 한전은 142원 정도의 전기를 사와서 킬로와트아워당 한 12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재개발치가 와도 어떤 경영자가 와도 이거는 1킬로와트아워에 20원씩 차이 나게 파는데 코스트보다 비싼 조금 이러는데 비싼 어떤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원가보다도 미치는 장사니까 여러분들 다 기업도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는 기업이 존속할 수 없죠. 기업 생존이 안 됩니다. 한전은 왜 생존을 하냐? 마지막으로는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에 한전에는 신용등급도 좋고 돈도 빌려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은 적자 나는 회사 3년만 지나면 절대 안 빌려주잖아요. 은행에서요. 회수해가죠. 우산을 회수해가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가운데 굉장히 이제 지금 탈원전 폐기를 해서 다시 정상화시키고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믹스를 미래를 위해서 특히 지난 11월 1일 날 이제 개최되었다가 끝나는 COP26 글래스고 회의에서도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그간에는 이건 지켜야 될 어떤 추상적인 선언이었다면 이제 탄소 중립 내지는 탄소 삭감은 법으로 거의 규범화되다시피 물론 완전한 합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미국을 비롯한 일본도 마찬가지로 석탄을 많이 사용하는 국가에서 2050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제로로 하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지해서 삭감하는 방향으로 일단 미봉책으로 바꿔놓긴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때까지 다 폐지하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석탄 화력 발전소. 지금 우리나라의 그 발전소의 그 비중을 보면은 원자력 발전소가 한 19%, 20%, 석탄 화력이 25%, LNG가 한 32%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발전량은 원자력이 한 25%. 그래서 원자력과 석탄이 가장 값이 쌉니다. 킬로와트아워당 대체적으로 원자력이 한 60원에 사와요. 그 다음에 이제 석탄화력이 90원에 사옵니다. LNG는 한 120원. 풍력 태양광은 요즘 통계를 갖다가 약간 물을 타서 한 130원, 120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180원 가까이 됩니다. RPS 비용, 그 보조 비용을 감안 안 해서 그런데 실제는 18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0원, 90원, 120원, 180원, 오일, 기름은 220원입니다. 그러니까 60원짜리 싼 걸 떼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이용률을 높여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게 또 석탄은 앞으로 다 없애겠다. 지금 30년까지 지금 석탄 발전소의 반을 줄이겠다고. 석탄 발전소가 발전량은 설비 용량은 25%지만 발전하는 것은 한 35% 담당하거든요. 이것을 다 줄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LNG라든가 120원, 180원짜리 공급이 불안정하고 가격도 아주 높은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비싼 에너지, 예를 들면
공급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에너지 안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우리나라 에너지 그 수급의 실상을 해방 이후에부터 여러 가지 이제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설비는 국가는 지금 800만 정도밖에 안 돼. 815만 킬로와트 정도의 설비 용량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해방 당시는 뭐 거의 80%대, 90%대 저희 10%였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1억 3천만 킬로와트 정도 발전 설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 우리의 6% 정도, 5% 정도의 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설비이지만 저도 캐도 경수로 발전소 그 건설하는 현장에 가보고 했겠는데 북한은 전쟁 대비한다고 해서 나선 옛날식으로 해서 그냥 우리는 피복선이라고 껍질을 다 전기선에 다 씌웠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나선 그냥 그 구리선 그냥 땅속에 받아놓고 해가지고 성전 내지 배전 손실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 같은 데도 뭐 어떤 북한은 200만 평양 시민을 위한 이제 국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심포에 갔을 때 정말 목탄차라는 걸 봤어요. 앞에서 이제 70km를 이제 그 함흥까지 심포에서 걸어오는데 아니 이거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그 앞에 사람들이 대부분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저 원자력 김일성 대학 원자력공학과 나와서 뛰어난 친구들이 거기 와서 많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우리를 안내하고 70km 함흥까지 와서 돌아갈 때는 걸어갑니다. 걸어간다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이렇게 뭐가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뭐가 뭐 나무 타는 냄새가 나서 보니까 경운기 비슷하게 목탄차가 앞에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서 타신 분들이 그냥 그래도 해피하게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북한의 현실하고 비교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전원을 북한이 가지고 있다가 48년 그러니까 이제 45년 해방되고 48년 5월 14일 북한에서 보내주던 전기를 좀 더 끊었습니다. 단전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굉장한 6.25 이후에 굉장히 혼란을 겪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뭐 특선도 있고 전기가 자주 왔다 갔다 하던 뭐 건달불 같이 건달처럼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우리나라 초기의 전기를 건달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게 해소된 게 1964년부터 이제 전기를 마음대로 쓰라고 했는데 실제는 마음대로 못 썼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거쳐서 그 중에서 이제 원자력 쪽이죠. 1972년부터 시작해서 1979년도에 고리 1호기가 이제 그 준공되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25기가 우리나라에 건설이 됐습니다. 발전량이 한 30%를 차지하면서 이렇게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기저발전이라고 해서 가장 중요하게 아래쪽에 계속 발전하는 게 원자력하고 석탄 화력입니다. 나머지는 굉장히 이렇게 이제 발전을 가격이 비싸니까 옛날에는 뭐 껐다 켰다 하는 식으로 이제 기동 발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처음 이제 79년도에 준공했는데 2009년도 30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약 200억 불에 해당하는 그 UA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가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200억 이제 유사일의 가장 큰 이제 대역사라고 하는데 196억 불이 이제 수출한 가격이고 그것을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면서 60년 동안 한 200억 불, 그러니까 약 50조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수익을 계산할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국내에서 원자력을 이제 폐기 내지는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UA에서도 고민을 하다가 우리한테 60년 운영권을 보수 유지 운영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부분밖에 못 받아봤어요. 당신들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왜 믿을 수 없냐? 우리가 원자력을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으면 500여 개 협력업체, 두산중공업을 위한 비롯한 그 이제 원자력 관련 업계들이 그 부품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부품을 생산하지 못하면 UAE도 자국에서도 생산을 못하고 그러다 보면 60년 뒤에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도 부품이 공급이 중단돼서 단종이 되면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의 원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해외 수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에너지 기본 계획이라고 20년마다 우리가 20년 뒤에 발전 이제 믹서죠. 아까 말한 원자력은 얼마 가져가겠다, 뭐 태양광 풍력을 얼마 가져가겠다는 계획하고 그 다음에 재고자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15년
15년 단위로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30년까지 어떻게 보면 석탄하고 원자력은 거의 반, 2050년까지는 원자력은 거의 한 뭐 6%로 그냥 줄이는 식으로, 그 다음에 석탄은 퇴출시키겠다. 그리고 신재생이라는 것은 태양광과 풍력은, 태양광은 햇볕이 좋아야 되고 풍력은 바람이 많이 불어야 되는데, 풍력은 바람은 되게 또 너무 많이 불어도 또 스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걸 밤에 주로 불어요. 그러니까 밤에 발전이 많고, 태양광은 낮에 태양이 나와야 되는데 태양도 이게 너무 막 그냥 열사의 사막 같은 데는 또 어렵습니다. 오히려 한 19도 전후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태양광들이 되게 바닷가 사면에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 태양이 너무 장렬한다고 해서 더 발전이 되고 아직까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것으로 한 70% 전기를 공급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의 어떤 그 신재생 에너지의 여건이 가장 나쁜데, 왜 태양광도 그렇게 사막처럼 따뜻하지도 않고 바람도 많이 불지 않고, 또 중국이나 뭐 캐나다 이런 나라처럼 땅이 넓어서 이쪽에서 발전해서 이쪽에 바람 안 불 때 이쪽이 불고 뭐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거의 기온이니까 이게 융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70%를 한다고 하지만은 태양광이나 예를 들면은 풍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5 내지 25% 정도밖에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100만 킬로 설비가 있다고 해도 그 중에 한 20%밖에 발전이 안 되니까 5분의 1밖에 실제는 발전이 안 됩니다. 그것도 발전해서 ESS, 우리가 휴대폰 배터리도 굉장히 비싸죠. 전기차의 가격의 40 내지 60%는 배터리 가격입니다. 그 정도 배터리 비싼데 그 배터리 비싼 배터리로 그걸 풍력 발전해서 저장해놨다가 그것을 사용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고 상식이 아닌 몰상식에 가까운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방법인 거죠. 이것은 이념이 어떻게 보면 원자력에 관한 것은 어떻게 그 과학을 그냥 압도하는, 이념이라는 것은 원자력은 나쁘고 반핵은 좋고 하는 이분법적인 갈라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을 했던 사람들도 그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고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동의를 받아서 많은 일도 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부족함은 인정하되 대신 탈핵, 반핵, 원자력은 나쁘다 해가지고 그간에 몰아왔던, 물론 체르노빌 이후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어떤 직감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건 있었습니다만은 실제 원자력 발전소의 뭐 그 노심이라고 하는데, 원자력 발전소 이제 도움 안에 있는 게 녹아서 문제가 돼가지고 그렇게 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가장 안전한 경수로 타입이라고 해서, 일본의 지난번에 그 후쿠시마 발전소도 여러분들 보면 공장같이 사각형 집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비등수형이라고 해서 이게 도움 타입이 아닙니다. 도움은 거의 1.5m 정도 이제 경막, 예를 들면 두꺼운 막이 있어서 5중 차폐막이 있습니다. 1단, 2단, 3단, 4단.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안에서 해소가 되는데, 그 비등수형으로 된 일본의 것은 공장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폭발한 것은 그 이제 수소가 나와서 원래 쓰나미라는 게 이제 지진이 와서 저는 공급이 꺾였습니다. 저는 공급이. 그게 저절로 발전소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발전소에는 뜨거운 물이 이제 발전이 되니까 찬물로 그거 식혀줘야 되는데 전기가 끊기니까 그 식혀주는 전기가 공급이 안 되는 바람에 발전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원자탄을 만들던 이제 그 플루토늄을 뽑아서 하던 것을 그냥 그것을 민간 발전소 비슷하게 사용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트리마일 아일랜드도 그 안에서 녹아서 그냥 끝이 났지, 이게 밖으로 나왔다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절대 안전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더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어떻게 보면 추진을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대신 어떤 경우에든지 어떻게 보면 그 과학성과 경제성과 어떤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평가에 의한 객관적인 결정을 하고 그 얘기에 따라서 가는 게, 아까 대표님께서 교육이 백년지 대계라고 하셨습니다만은 에너지가 백년지 대계라고 저들은 한전에 입사할 때부터 배웠고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 보면은 값싼 전기를 공급했는데 항상 어떻게 보면 비난의 주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업계가 그것을 많은 경우 예를 들면은 시장 가격에 맡기면 됩니다. 정부가 계속 이번에도 예를 들면 전기요금이 연료비가 올라가니까 에너지의 발전소의 비용의 한 60 내지 70%가
그 연료비 구매값입니다. 연료비. 그럼 연료비가 올라가면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눌러놓고 역대 정권 항상 전기요금에 대해서 인색했습니다. 올리는 걸 싫어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 공기업이라고 해서 공기업도 51%의 지분을 정부가 가지고 있지만은 49%는 민간 내지 외국인이 가지고 있어요. 49%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누르면 된다. 눌러놓으면은 가격을 눌러놓으면 아직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경제 여건이 좋고 우리 50대 60대들은 그래도 짜장면값 먹고 탕수육 먹을 값은 되는데 지금 자손들 취직도 못해가 자식들 막 그러는데 거기다가 짜장면값 내지는 그 더 이자까지 못해서 니들이 갚아라는 식으로 넘겨놓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적자재정 막 나눠주기 좋아하는데 세금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산은 정부가 공무원들 쓰는 돈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는 세금에서 나오잖아요. 그걸 마구 우리 옛날에 공금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선 쓰고 나면 업무가 되겠지 또 내놓으라 하고 거두면 되겠지 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 지금 먹은 짜장면값은 우리가 내는 게 맞다고 보고요. 특히 지금 우리의 원자력은 안전하다고 해서 가장 규제가 까다로운 미국의 US NRC라고 원자력 규제기관에서 APR 1400은 가장 안전하다고 해서 불란스, 일본도 확보하지 못한 설계 확인 증명서를 떼줬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우리는 건설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 446기가 32개 나라에서 가동 중인데 건설 중인 59기하고 나머지 계획 중인 164기를 고려하면은 2035년도까지 한 800조의 시장이 열립니다. 원자력 건설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립니다. 게다가 SMR이라고 요즘 신문에 많이 나오죠. 스몰 모듈라 리액터라고 해서 약 30만 킬로와트 이하짜리 소형 기존의 발전소의 한 10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굉장히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2012년도에 벌써 스마트를 개발했어요. 그 소형 원전을. 근데 국내에서 못 지켜 하니까 그것을 실정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업하실 때 실적증명서 가지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실적 증명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2014년도부터인가 사우디가 우리나라에 지어라 해가지고 거기서 설계도 하고 다 했는데 사우디도 결국은 나중에 니들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안 짓는데 왜 우리한테 하면서 지금 그 이후로 탈원전 얘기 나오면서 유야무야 되고 있습니다. SMR 스마트 원전에서 소형 모듈 원전에서 가장 앞선 나라는 우리나라인데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지금 선두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회복해오는 게 중요하죠. 지금 그간에 우리가 자동차, 조선, 반도체를 먹고 살았다면 앞으로 800조, 뭐 300조 이런 식의 원자력 발전소라는 건 우리가 지금 러시아나 중국식 발전소는 건설 단가도 비싸고 미국은 우리 3배, 프랑스는 한 2배 정도 건설 단가가 비쌉니다. 우리는 왜 20년 동안 발전소를 열심히 카피를 해서 많이 지었거든요. 근데 한 20년 동안 미국이나 일본은 짓지 않았어요, 원자력 발전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잘 짓고, 미국이 자기의 원자력 발전소 지으려니까 옛날에 우리가 정말, 이 기술을 우리가 설계 기술을 자료하지 못하면은 원자력 연구소 직원들이 태평양에 빠져 죽겠다 말이야. 돌아가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했어요. 그렇게 배운 것을 지금 우리가 미국 친구들이 우리나라의 설계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방에서 가장 공기 내에 예상 범위 내에서 지을 수 있는 나라는 가장 싸게 지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프랑스가 짓고 있는 발전소도 공기를 못 맞추고 있고 결국은 일본도 하나도 수출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처음에 우리가 79년도에 예를 들면 원자력을 시작해서 30년 뒤에 최고의 원자력을 수출을 하는 그런 능력, 그리고 생산 시스템, 협력업체를 다 가지고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를 뭐 안전하지 않니 해가지고 짓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안전하지 않은데 외국에 팔려고 하면 외국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니들은 안전면서 왜 뭐 우리한테 팔려고 하느냐? 그러면 그것을 설득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어떤 이 탈원전 정책은 지금 거의 많은 경우에 이제 컨센서스라고 하죠. 많은 국민들이 이건 해야 되겠다고 언론도 하다못해 뭐 이재명 후보도 격창호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원자력 시울산 월성 3, 4호기 안 짓는 것은 뭐 이렇게 짓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그간에 탈원전 얘기만 하면은 막 그냥 한전 같은 데는 금기시되는 에너지업계는 금기시되는 언어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 한전 사장, 한솔 사장 이제 모가지가 달랑달랑해서 그런지 이제 뭐 과학에 입각해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했어요. 금년 초만 해도 그 얘기했다가는 뭐 당장 문제가 됐죠. 제가 한 3년 전에 현 정부에서도 뭐 자리를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왜 탈원전을 그 당시 가장 이제 뭐 산업통상위원회 위원장도 하신 분이고 비서실장이 계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야 그거 우리가 아는데 탈원전 그 포기하면은 뭐 52시간부터 최저 임금 이거 다 무너진다 도미노처럼 무너지니까 이걸 막을 수밖에 없다고 실토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구나. 이거는 국가적 차원, 국민경제적 차원, 미래를 위한 게 아니고 정권적 차원, 오직 자기 패거리 정치를 위한 차원이구나 해서 그게 한 3년 되니까 지금 뭐 발전회사, 전력회사 다 적자입니다. 한전이 적자 되면 어떻게 돼요? 15,000 협력업체 여기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송전선, 배전선 짓고 하는 나라들 저 회사들 15,000 협력업체가 있어요. 이분들한테도 예산이 많이 배정 안 돼요. 그럼 거기도 어려지고 고용이 문제가 되고 이게 다 파급이 되거든요. 그런 면을 좀 고민해야 될 거다. 그러니까 탈원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환경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예를 들면 신재생 에너지를 공존을 해야 되는데 석탄은 줄이는 게 맞습니다. 석탄은 자꾸 줄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석탄에 대해서도 복합, 가스화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 근데 많은 경우 우리나라는 아직 10년, 20년 뒤에 그 기술도 개발 안 됐는데 그게 된 걸로 생각해가지고 현재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공무원들은 이걸 반영해서 전부 다 2050년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산업계의 실상과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여러분들 많이 얘기하지만 탁상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위에서 무조건 해.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옛날에는 이제 뭐 한국전력이나 이쪽에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전원계, 뭐 전원은 이렇게 구성해야 합니다. 전원 믹스는 원자력을 얼마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 산업부에서도 알겠습니다. 뭐 이제 해서 대충 청와대에서 그렇게 오케이 해서 왔는데 지금은 현 정부에서는 위에서 그냥 고 하면 산업부 장관이 월성원전 그 검토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 죽고 싶어? 그랬어요, 실제. 너 죽고 싶어? 그 말이 밑에까지 다 된다됩니다. 그럼 밑에 뭐라고 해요? 야, 옛날에는 한전보 검토해봐 했지만, 야, 이렇게 돼 있으니까 70%, 나중에 71%, 2050년까지, 신재생 해야 하니까 해마다 이렇게 캐스케이딩 한다고 해서 몇 퍼센트에서 맞춰와.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거는 안 되죠. 에너지계 밑에 내용하고 우리나라에 어떤 구존장이 없다는 거죠. 그 구존장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노르웨이 같은 데는 90% 이상이 수력이에요. 노르웨이가 유럽에서 가장 석유가 많이 나오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그렇게 좋아요. 스웨덴은 그 한 50% 이상 수력으로 하고 나머지 50% 원자력을 합니다. 이것은 곧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건, 부존장 이런 것을 생각해야지.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잘하고 있는 걸 갖다가 흔들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만약에 그간에 전기가 계속 부족했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에너지 전문가긴 한데 7년마다 우리나라 전기가 남았다 모자랐다 합니다. 남으면 왜 예비율이 높아 해가 국회에서 막 혼나니까 또 낮추다 보면 또 전기 모자라서 후다닥하고. 지금 전기는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전기차 많이 사용하죠 앞으로. 그 다음에 막 그 뭡니까 많은 데이터 보내죠. 그 전기는 앞으로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전기는 아까 말씀드린 가장 편리한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저 정부도 전기 꽂고 하잖아요. 옛날에 여러분들 뭐 고향에 가시면은 비닐하우스 뭐 집에 석탄 다 뗐잖아요. 무연탄 떼고 유연탄. 지금 전기로 다 꼽아요. 그것도 원가 이하로 주니까 편하니까 다 사용하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사용을 하되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어떤 그 원가를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전 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산중공업을 한 여러 나라들이 그간에 이런 일을 함으로써 막 그냥 협력업체부터 다 어려워졌고 거의 도산의 상태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 생태계 한 그간에 3, 40년 동안 만들어 왔던 이거 만들어 오면 이쪽에 다 이렇게 협력업체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공기에 맞출 수 있게끔 만들어 왔던 그 기자재들을 수십만 개의 기자재들을 지금은
공장이 없어지면은 공기에 맞추기도 어렵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기존의 발전소가 건설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초건 목피하듯이 이제 근근히 살아왔는데 더 이상 이제 거의 한계점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우리가 뭐 체코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해외에 우리가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뭐 제가 봐서는 어렵습니다. 왜? 니들도 안전하지 않다고 사용 안 하는데 우리는 뭐 왜 니들 것 갖다 쓰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실은 우리는 굉장히 장점이 있는 게 UAE의 원자력 발전소를 분기 내에 제값에 딱 지었습니다. 이제 4기가 거의 다 이제 준공이 돼 가는데 그러니까 사우디도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눈치는 보고 있는데 우리가 탈원전 폐기 정책만 포기하면 야 우리 것도 좀 지어줘. 막 나올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런 쉬운 장사를 왜 어떤 아까 말씀드린 이데올로기적인 이념적인 원자력은 물론 핵은 작고 아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그건 1953년 어떻게 보면 미국의 아이크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부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굉장히 빨리 원자력을 사용한 거죠. 그 원자력은 한쪽은 핵이고 한쪽은 평화적 원자력 발전소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원자력에 굉장한 이상한 나라입니다. 북쪽은 원자핵을 가지고 원자 폭탄을 가지고 있어요. 남쪽은 세계 최고의 원자력 상용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참 다이나믹합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가진 능력과 기술 해외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왜 우리 스스로 포기를 하느냐에 대한 심각한 고민은 앞으로 해야 되고 그 고민은 빨리 끝내고 제대로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 아까 전기요금 인상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뭐 140원에 사가지고 120원 받고 장사해가지고 그 회사 그 가게 그 회사 존속할 수 없습니다. 지금 완전히 그 경우에 빠졌는데 요금을 안 올려주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면 많은 경우에 야 요금 올리면 안 되잖아. 싸게 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면 그게 결국은 나중에 뒤로 넘어가서 누군가는 부담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 균분하게 어느 정도 우리가 쓸 수 있을 때 고르게 나눠 쓰는 게 좋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전과 전력 그룹사들이 지금 다 빈사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원전은 정책은 빨리 중단하는 게 좋고 에너지 정책은 다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탈원전을 폐기하면서 원자력을 일정 수준 현재보다 좀 더 만들어야 될 겁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19%의 원자력 발전소 설비 기준입니다. 발전은 한 25% 하는데 그것이 이제 화력이 한 25% 되는데 발전은 한 35%예요. 그러니까 그 원자력하고 원자력 발전이 상당 수준 더 해가지고 30%에서 35%는 유지해야 안정성이 유지됩니다. 그래야 신재생을 해도 된다고 봐요. 저는 신재생을 72%까지 한다는 것은 그 계획 짠 놈들도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누가 한마디 했다고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그대로 만들어 제끼는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근데 벌써 탈출을 생각해서 이제 뭐 내가 한 거 아니라고 위에서 시켰으니까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금 4%에서 지금 13% 만드는 게 한 20년 이상 걸렸어요.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높이는 게. 태양광 풍력발전 그렇게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부담도 많지만요. 그걸 70%까지 높인다면은 우리나라가 웃긴다고 그래요. 어느 분이 제주도 제가 한 1년 반 살았는데 제주도에 와서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아까 스몰라 소형 원전 30메가짜리 한 3개만 갖다 놓으면은 그거 1톤 트럭 크기밖에 안 돼요. 아직 상용은 안 했지만 그거 3개만 갖다 놨다 들고 나가면 될 텐데 이 제주도 좋은 땅에다가 전부 다 태양광 한다고 말이야. 풍력 발전 태양광 다 깔아놔가지고 나중에 어떡할 거냐. 30년 지나보세요. 이 미친 새끼가 이런 짓 그랬지 하고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 내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데요. 그거 감안 안 하고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 많은 경우에 폐로 해체 비용 방사능 물질 처리 비용 감안 안 했다고 하는데 원자력 발전소에 원자력법에 의해서 킬로와트 아워당 발전할 때 8원씩 계산합니다. 그러면 100만 킬로 기준으로 하면 1년에 한 600억 정도 자동적으로 적립이 됩니다. 40년 동안 운전한다고 보면 미국은 지금 80년, 60년, 80년까지 운전하는데 우리는 40년만 스톱시켰어요. 이거 60년, 80년 더 해도 됩니다. 우리나라 게 더 세 건데 고리 원전은
원자력 발전소는 바로 짓는 게 아닙니다. 레퍼런스 플랜트라고 참조 발전소가 있어요. 그 따라서 지었는데 카피했는데 그건 아직 가동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잘 산다고 뭐가 에너지가 있다고 그것을 갖다가 벌써 40년 만에 폐기합니다. 그건 60년, 80년까지. 왜냐하면 우리 자동차도 뭐 옛날에 보면은 뭐 10년 되면 무조건 팔아 이랬는데 10년 돼도 10만 킬로 뛴 사람도 있고 5만 킬로밖에 안 뛰는 사람도 있고 매년 잘 정비를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컨디션 베이스드로 해야지 타임 베이스드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간에 원자력 고번 우리나라의 초기에 만들 때 30년 뒤는 아니고 뭐 그때 30년 뒤가 오겠어 하고 그래서 그냥 30년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초기에 법을 만들 때 사례가 없고 일본도 30년 했기 때문에 그냥 초기에 원자력 아무도 모를 때 30년 오래 가네 그냥 그 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바꾸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원자력과 신재생 그리고 우리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가장 최적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 12월 8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탄소 중립 행정명령에서 넷제로 탄소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이 불가피하다고 선언했는데 그 이틀 뒤에 10일 날 우리 문 대통령은 탄소 중립 보고에 의해서 뭐 회장들 나오라니까 다 와서가지고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석탄 발전을 퇴출하고 원전 비중은 6%로 낮추고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 비중을 71%로 확 끌어올린다는 실천 불가능한 본인도 아마 그 밑에 만들어준 밑에 친구도 아마 그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 안 된다고 알고 만들어주고 그게 얼마나 참 모순되고 비상식 불공정입니까? 알고 있으면서 위에서 한마디 했다고 그 밑에 대고 한마디 이건 아니올지도 말도 못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선후진국의 차이는 디시전 메이킹 의사결정 과정에 민주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그래서 상권의 분립이 있어서 어느 정도 요즘은 원맨이 많았어요. 트럼프 같은 친구도 있고 아베 같은 친구도 있었지만은 원맨이 많았지만 그전만 해도 어느 정도 되게 균형이 이루어져서 정치가 운영되고 나라가 운영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을 할 때 1, 2, 3안이 있으면 이란으로 가야 되는데 이란은 좀 그렇다고 그러면 2안으로 가면 거기에 문제점을 해소하고 2안으로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BH 청와대 워낙 강하게 하니까 눈치만 보고 각 부처들이 일 안 하고 그냥 맞춰서 준다. 북한에 어때요? 김정은은 어때요? 더 하죠. 그 앞에서 잘못하면 그냥 기가 고사포로 쏘니까. 민주주의의 어떤 그거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본다고 봅니다. 차기 정부는 이런 합리적인 어떤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과학에 입각해서 어떤 에너지 정책을 실행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차기 정부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말씀하셔서 한 4가지로 해봤습니다. 탈원전 당장 폐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에너지 71% 가져가겠다 이런 식의 그것은 그 계획, 에너지 기본 계획과 에너지 수급 계획을 빨리 바로 잡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것이고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는 것은 원자력을 열심히 장려하고 원자력을 이제 어떤 필요 있게 이제 계속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발전을 하게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원자력 발전소 계속 스탑시키고 방해만 하고 있어요. 여기도 정상화해야 됩니다. 탈원전 폐지를 할 때는 저는 내년 어떻게 보면 6월 1일 날 지자체 선거 있으니까 그때 같이 탈원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지금 한 70% 가까이가 탈원전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같이 물어서 그렇게 한번 하면은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은 그 함부로 불가역적으로 막 바꾸지 않고 정권 차원에서 바꾸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선례를 만드는 것도 좋겠다. 오늘 아침 신문 보면 또 대만은 52대 47로 반대했던데 대만하고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대만은 4기 원자력 발전소는 제대로 가동된 게 없어요. 3기는 벌써 오래되가 폐기했고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과학경수령, 도움드 타입도 있고 아까 같이 창고형으로 비등수형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만들지도 못합니다. 또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대중 문제로 그쪽은 좀 이념적인 그게 있었으니까 그거하고 직결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의 판단과 어떤 이것도 예를 들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리적인 룰을 거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에너지 안보를 위한 자원 에너지 부분의 독자성 강화입니다. 지금 제가 전기차 관련해서 그 협회장도 하고 있는데 보면 전기차도 산업부가 관여하기도 하고 환경부가 관여하기도 하고 국토부도 관여합니다.
서로 좋은 것을 자기들이 보고하려고 그러는 건 이건 내 거라고 그러고 서로 그 귀찮은 것은 내 거 아니라고 그러고 이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겁니다. 지금 뭐 여기 보면은 현 정부 저 차기 정부에서도 기후 에너지는 같이 합쳐서 하나 부서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걸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이 있는데 산업통상 이것은 그리고 중기부는 뭐 같이 합쳐도 되죠. 거기서 에너지하고 환경부의 기후 환경 분야를 같이 묶어서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11월 24일 미국 백악관에도 에너지부를 만들었어요. 백악관에도 내에도 물론 국 밑에 부입니다만은 디비전을 만들었어요. 그런 정도로 에너지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토론회 제안을 받은 게 11월 초인데 한 달 이상 지나다 보니까 벌써 신문에도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설립 목적을 다한 에너지 관련 기관의 통폐합이라는 얘기를 잠깐 적었는데 뭐 이건 특정 회사를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 무연탄 발전소가 거의 지금 기능을 못합니다. 무연탄을 왜 하냐 하면은 우리 일부 무연탄을 사용하는 그런 이제 국민들 그 다음에 이제 영세 탄광업자를 보조해주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무연탄 발전소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뭐 대한석탄공사는 적자만 나오고 거의 어떤 생산이 감소해서 역할을 다 끝났기 때문에 어떤 폐지나 민영화하는 게 좋겠다고 보고 그럴 경우에는 광물자원공사나 광해광업공단 등과 기능 조정을 통합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력산업 구조 개편의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999년도에 어떻게 보면 90년도에 영국에서 이제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시작됐습니다. 당시에 대처 정부에서는 영국에 화력발전소가 많은데 석탄 노조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석탄 노조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발전회사들을 많이 이제 그렇게 나눠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뭐 대통령 안 한다고 영국 가서 체류하던 DJ 대통령이 그걸 보고 가지고 오자마자 대통령 되자 우리나라에도 구조 개편 해라 해가지고 불이 나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발전소도 그러니까 화력 발전소를 5개로 쪼개가지고 어떻게 보면 외국 기업들이 IMF 지원 조건으로 외국에서 발전소를 인수할 만큼 먹기 좋게 쪼개라 해가지고 5개로 쪼갠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 쪼갰는데 한 개도 안 팔리는 거예요. 남동 발전을 팔려고 했는데 정부가에 반도 안 되게 뭐 입찰이 들어오니까 이건 아뜨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포기했죠. 그래서 이제 매각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09년도까지 해서 이제 뭐 투웨이라고 해서 이제 내가 전력회사도 선택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한국전력이 아니고 사는 것도 그런 식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정부도 아뜨고 해서 왜 대구의 전기요금이 다르고 뭐 상주의 전기요금이 다르고 뭐 광주의 출자만 잡고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전기요금 다른 거 우리나라 사람들 잘 인정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DJ 정부에서도 이제 이거 아니구나 해서 2004년도에 배전 분할을 중단했습니다. 또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스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엉덩이 까고 뭐 볼일 보다가 엉덩이 깐 상태에서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화력발전소에 많은 경우에 화력발전회사에 아까 뭡니까 저 코스트의 70% 가까이가 연료 석탄 사오고 가스 사오는 값입니다. 나머지 30%인데 그 중에 메인테너스 빼고 경상경비 빼고 나면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플렉시블한 비용은 10%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수전 덜 하는 거예요. 수전 유지비 덜 쓰고 not in my term. 내가 사장할 때 지나가면 딴 놈이 뒷사람이 와서 바가지 쓰든 말든 그런 식의 어떤 폭탄 돌리기식이 되는 겁니다.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를 경주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여러 가지 생각도 다르고 한수원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많습니다만 원래 한수원은 매각 계획이 없습니다. 왜? 원자력은 가장 중요한 국가에너지안보의 가장 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분할을 했나? 이건 다시 합치는 게 맞다. 우리가 해외에 원전을 수출한다고 한수원 사장이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그 수출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해외에 여러 가지 저도 동경에 5년, 북경에 2년 근무하고 했습니다만은 해외란 뭡니까 모회사와 자회사가 있을 때 해외 사업하는데 삼성에서 모회사 밑에 어디 뭐 몇 개 있는 자회사가 와서 입찰한다 그러면 모회사가 오지 네가 왜 왔냐고 그럽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옛날에 맨날 그런 소리 다 받아 이제 좀 이해는 하지만은 한전이 와라 그러지. 그간에 원팀이 돼서 한국전력이 사업관리를 하면서 그 밑에 한수원, 두산중공업 다 코팩해서 설계까지 다 해서 우리 팀이 있는데 게임도 안 되고 능력도 제대로 없는 한수원이 나서서 수주한다고 다니니까 안 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왜? 모회사, 자회사 관계는
일본 가보시거나 해외 가보시면은 자회사 니는 오지도 말라고. 근데 거기서 뭘 자회사에서 나가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전과 한수원 통합과 5개 발전사로 나눠져 있는 발전사들은 2개 정도로 통합하는 게 이제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내용은 굉장히 검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단만 내리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차기 정부는 지속 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정책 전환을 통해서 에너지 부분에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오버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욱 선생님이 우리 탈원전 정책에 있어서도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비공정한 그런 정책 결정이 일어났냐는 것을 실무 경험을 통해서 아주 잘 설명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임원연 경북 공동대표가 토론자로서 나서시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하러 온 이 경북 본부의 대구 한의대학교 임원영 교수입니다. 오늘 박규호 이 박사님께서 탈원전 중단과 정의로운 에너지 정책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너무나 확실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반대급부로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좀 없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래도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조금이나마 우리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주고받고 하려고 합니다. 오늘 6가지 주제로 30여 분 동안 이야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 탄소 중립 시대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 두 번째 이제 우리나라 전기 에너지 수급 실상, 셋째가 원자력 산업의 추진 성과, 그다음 네 번째 원전에 대한 인식 변화와 탈원전의 문제점, 다섯 번째로 탈원전 중단과 탄소 중립 에너지 정책 수정 필요, 여섯 번째 차기 정부를 위한 정책 제언, 이렇게 조리 있게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는 1, 2, 3번 항에 대해서는 공감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4, 5, 6 주로 이제 문제점과 정책 부분, 또 정책의 제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나거나 조금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주고받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탄소 제로라고 할 때 크게 이제 탄소를 배출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탄소를 배출했는 것을 흡수를 하는 부분이 거의 이퀄이 돼야 된다. 그럴 때 정책적으로는 이제 딱 맞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부분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많을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화력발전 같은 데는 되게 많거든요. 석탄도 그렇고 이제 LNG 같은 거, 그런 부분에서는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을 거고,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대신에 이제 다른 배출이 되겠죠. 다른 거. 다른 배출이 되면서 그 문제가 환경이라든지 사람의 어떤 건강과 관련되는 동식물과 연결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이 전력 부분을 이동, 대도시가 있는 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돼요. 이동을 하기 위해서 고압 전선들을 연결해서 이제 긴 거리, 장거리를 이동하면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이제 반대되는 영향이죠. 이 마이너스 영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전력 구성 비율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좀 합리적일까 하는 부분에 제가 의문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저는 이제 경주 쪽에 있으면서 경상북도의 동해안 지역을 에너지 클러스터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많이 투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라든지 박근혜 정부 그때에는 이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가 이제 완성이 됐고 그래서 이 영덕이라든지 울진 같은 데도 몇 기의 전력 원자력을 더 만드는 그런 계획들이 다 수립이 됐고 그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방사관 가속기라든지 다른 지금 같은 이런 아이디어들도 그때 우리가 만들었었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은 전기차 만들어서 지금 충전하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문제가 이제 충전이 저장이 안 된다 하는 것이 문제다 보니까 이 차량 배터리 전체를 그냥 교체를 하는 산업, 지금 주유소 가가지고 기름 넣는 것보다는 그 전기차를 만들어서 이 배터리 달린 전체를 판을 갈아버립니다. 그러면 30초만 하면 갈아요. 그래서 자기가 타던 배터리는 다시 충전소에 주고 해놨는 걸 가져가 보면 되는 그런 산업들을 이쪽에다가 만들자 하는 거 하고, 그 다음 방사관 가속기 같은 것들은 우선 자르는 거에서부터 물질을 변화시키는 것까지 이 다양하게 이제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 돌 같은 거 자를 때도, 쇠 같은 거 자를 때도 기존의 다른 드릴 같은 것보다는 방사선 가속기를 이용해서 자르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자를 수 있고, 예를 들어 의료 체계 같은 데도 우리 방사선 치료 같은 것들 다 하셔봤는데 그러한 것들로 굉장히 다른 측면에 플러스 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전기만 생각하지 말고 전기 이제 원자력이 있음으로 해서 부과되는 이제 더 좋은 점과 또 나쁜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어떤 수치적 목표를 얼마까지 하면 될 건가. 이 동해안 지역 또 다른 지역에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몇 기를 얼마 양까지 할 건가 하는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해서 제시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거고, 또 그 목표가 정해졌으면은 단계적으로 한목에는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몇 년까지는 얼마 하고 몇 년까지는 얼마까지 이런 식으로 다음 우리 또 토론회가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까지도 포함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 한 가지 더 질문을 이제 정책적인 부분을 남겨놓고 이 정도까지 좀 토론이니까 제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핵심을 확 찌르시고 또 답변 접수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다양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트 제로라고 이제 탄소 발생을 제로로 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우리나라는 석탄화력을 제로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만 이것은 산업계의 어떤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탁상 공론적 어떻게 보면 결정 내지 발표라고 그건 여론이나 언론에서 다 과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리적인 조정이 있어야 될 거고, 그 조정이라는 것은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제 그 탄소가 배출되는데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하고 배출된 탄소를 포집 잡아들여서 어디 모아가지고 바닷속에 집어넣든지, 탄소가 지구상에 많이 있으니까 아주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어디다 이제 한 군데다 이제 저장하든지 하면 되니까 이런 기술은 지금 계속 개발 중입니다.
여기도 자를 바로 못 찾는데 그러니까 1,000억을 제시했어요. 그 애플에서인가 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하는 이거 벌써 제가 한전에 나와서 6년 됐는데 한전에 있을 때 한 15년 전부터 뭐 다 만들었다 연구소에서 맨날 뻥만 치고 말해 전부 다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 아직 안 됐습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일본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거는 개발되면은 다 공유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빨리 가져와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의 가장 문제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탄소는 배출 안 하는데 방사성 물질, 폐기물이 나오죠. 우라늄을 떼고 나오면은 폐기물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저준위, 중준위, 고준위가 있는데 중준위까지는 우리가 여기 이제 경주의 방패장에다가 집어넣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 이제 고준위 아직은 이제 발전소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아직 우리가 뭐 부안에 갔다가 6군데 뭐 구럽도도 갔다가 여러 가지 결국은 아직까지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정해서 어떻게 보면은 고준위 그러니까 타고난 우라늄이 아직 그 반단기가 남아있는 뜨거운 그것을 어떻게 보관할 거냐 고체화해가지고 노르웨이나 스웨덴은 이제 동굴 500m 동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은 가장 이제 안전하겠죠. 고체화시켜서 그런 아직 장소를 우리나라 뭐 국토가 좁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방사성 물질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리고 방사성 물질에서는 나오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방사선이 나옵니다.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엑스라이 찍을 때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원자력의 상용 폭탄도 있고 상용 발전도 있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동남권 의학원에서는 아주 우리가 방사선 의학은 우리나라가 최고에 앞서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의학에도 동원이 되고 그 다음에 근천에 있는가요? 양성자 가속기 이것은 아주 물질도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걸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방향으로 평화적인 이용은 정부는 지금 원전 폐기하고 원전 인력을 가지고 그 발전소 폐로 폐기하는데 그 인력으로 사용하겠다. 앤더 지금 말씀하신 동남권 클러스터처럼 어떤 방사선 가속기, 의학 이쪽 분야에 더 많이 쓴다는 하는데 그것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쪽으로 써야 되죠. 그것만 가지고는 원자력 관련 인력이라든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원자력 기술 그렇게 어렵게 기술 자립한 것을 어떻게 보면 놀리기에는 아깝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차 배터리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기차 산업협회장도 했었기 때문에 배터리는 원래는 버스는 배터리 교체가 가능해서 일부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가용 차에는 교환을 하는데 그 회사를 만들었는데 실패했습니다. 문 닫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자가용 내 차 거기서 내 배터리는 새 건데 그 배터리하고 바꿔서 쓸 수 있는 그럼 기분 나빠서 안 바꾸죠. 그것도 뭐 아무리 기계라는 것도 한 번, 두 번 계속 바꾸고 한 100번 바꾸면 그 기계가 별로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해서 내 차 새 거고 내 배터리 새 건데 왜 바꿔? 그래서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버스는 회사 거니까. 아까 30초 만에는 안 되고 한 5분 걸려요. 실은 걸리는데 그것도 차가 들어가서 딱 거기 갖다 대야 되고 실제는 여러 가지 그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속 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 수립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릴 때 하셨는데 단계적으로 에너지 기본 계획은 20년 단위로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몇 년도에는 원자력을 몇 % 뭐 이렇게 가져가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수급 계획은 2034년까지 되어 있어요. 15년 단. 2020년에서 2034년. 거기에 예를 들면 원자력과 석탄을 확 줄이겠다. 태양광과 풍력을 확 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거는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지금 퍼센테이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전문가들이 대충 알고 있습니다. 다. 근데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어와 하니까 좀 더 만들어줬을 뿐이지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풍력과 태양광의 환경이 가장 나쁜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의 71%를 태양광과 풍력에 의존한다고 하면 늘 그냥 정전이 왔다 갔다 하고 대단히 이제 산업 발전 큰 공장은 가동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렵습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안 되는데 삼성전자가 어떻게 있어요?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됐기 때문에 있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전력 산업이 안정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인색한 게 우리나라입니다. 한전 사람들도 그 평가를 제대로 못 받도록 아니면 잘 받을 수 있도록 설득을 못한 것도 있지만 평가를 잘 안 해줘요. 해외 가서 한 몇 년만 다녀보세요. 아니면 10나라만 가보세요.
전기 마음대로 편하게 쓰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미국 전기 굉장히 어렵게 씁니다. 일본 전기요금 한 달만 되면 커트되면 우리 3개월 지나서 커트하면은 뭐 그 뒤에 보면 또 뭐 불이 나가지고 뭐 촛불 켜가지고 누가 죽었니 해가지고 또 한전 나쁜 놈. 중국 제가 2년 살았는데 중국은 어떤지 아세요? 공산주의 사회지만은 굉장히 앞서 있어요. 먼저 디포짓을 해야 돼요. 전기요금 먼저 내야 돼요. 그 밤중에도 10만 원, 20만 원 넣어놨는데 그게 떨어지면 전기가 나가요. 먼저 성금 내는 겁니다. 우리 3개월 뒤에 건데도 이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또 뭐 대범 억지라고 할까요? 뭐 인정합니다. 그런 것은 국민복지 차원에서 바우처를 주든지 해서 해결하지 전기 회사도 이익을 내야 되는 회사인데 여러분들의 회사도 이익을 내야 되는 회사인데 단지 공짜가 붙었기 때문에 이익을 좀 줄여라는 거지 이익을 내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이익을 내서 나눠주는 게 전기회사가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적자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예를 들면 100원짜리 물건인데 101원은 받아야 회사가 유지되지 100원짜리인데 90원 받아가지고 어느 천하장사가 그 회사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런 면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계획에 대해서는 에너지 수급 계획, 이게 지금 이게 에너지 기본 계획이고요. 제가 무겁지만 가져왔어요. 이게 에너지 수급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막 쭉 그냥 만들어서 그 밑에서 또 뭐 교수님들이라고 전문가라고 붙은 사람들은 2류, 3류 전문가들만 붙여놔가지고 인류들은 시키는 대로 안 하거든요. 붙여놓으니까 그냥 거기서 만들어서 일본 말에 손타쿠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베 때 손타쿠 얘기가 나왔죠. 윗사람이 생각을 알아서 기는 거. 그거 손타쿠라고 해요. 촌도라고 하는데 알아서 기는 겁니다. 그래 만들어놨어요. 안 기면은 너 한번 봐. 너 죽을래? 나오니까. 이것도 그래 만들어졌어요. 이걸 바로 잡아 이거죠. 그것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도 전문가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6개월 전만 해도 이 얘기 했다가는 별로 에너지 업계에 퇴출돼야 되니까. 하여튼 몇 가지, 예, 또. 그 이제 마지막 토론으로 되겠는데, 저희들이 있는 지역이 제가 알기로 이제 원자력 울진부터 해서 영덕, 그 다음에 경주, 이제 경남 부분에 이제 양산 고리, 여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전라남도 영광인가 그렇게 지금 다 있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우리나라 전력 생산에서 굉장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고 있는 그런 게 있고 특히 이제 대구하고 경북하고 이제 상생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 대구도 이제 로봇 산업부터 해가지고 의료 산업 그 다음에 뭐 전기가 많이 필요하는 기계 자동차 이런 산업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대구하고 경북이 이 전기라 하는 것을 모토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있다 하는 점들을 저희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오늘 참 토론 주제가 이 적정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런 토론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우리 얘기가 맞다 하는 그 답을 좀 얻어야 됩니다. 그 공감대를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정부처럼 뭐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가서는 좀 곤란할 끼고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서는 이제 정책적인 타당성, 두 번째 이제 기술적인 타당성, 그 세 번째 경제적인 타당성. 저는 이제 이 세 가지 측면을 보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하는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 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박 회장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싶습니다. 예, 뭐 이제 마지막에 오셔서 아시는 분들 있는데 플로어에서 어떤 질문이든지 저는 말씀드릴 테니까 해주시고요. 대구 경북은 말씀드렸듯이 제가 울진에서도 근무했고
뭐 부산 고리 쪽에도 있었기 때문에 동남권은 원자력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력 발전 지역 주민들은 지금 뭐 그냥 지역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우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달라고 오히려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저는 원자력 발전소 근무했는데 딸만 둘이라서 그렇지 뭐 애기 잘 낳고 지금까지 잘 컸어요. 근데 보면은 원자력 발전소 괴담이나 원자력 발전소 근무하면 애기도 못 낳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요즘 그 젊은이들이 원자력 발전소가 정말 그렇다면은 돈 아무리 준다고 해도 원자력 발전소 가서 근무하겠어요? 원자력 발전소 안전하니까 가서 근무하는 겁니다. 지진이 9.0 이상 나서 정말 전부 다 그냥 흔들려가지고 집 다 무너질 때 원자력 발전소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건 그 이상 대비를 해놨기 때문에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그 괴담 수준의 과학적이지 않은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특히 공정과 상식을 지향하는 여러 회원님들과 지식인들은 제대로 된 지식을 습득하고 그게 틀렸다고 하면 딴 사람 얘기할 때는 야 이렇지 않냐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대구 경북의 상생 발전 그런 그 전기를 통한 가능성이 많이 있고 그런 공간이 많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도 로봇, 의료, 특히 전기차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경북도 도시선생께서도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대구 경북의 어떤 지금 보면 지역사회가 시군들이 저 인구 유지한다고 10만 명 이상 돼야 뭐 막 유지하려고 난립니다. 이런 경우에 그런 방향에서 이제 고민들을 좀 이제 노령화되고 저도 상주 시골집 공가로 두고 있습니다. 공가로 뒀는데 이번에 그냥 그게 이각으로 돼가지고 화 많이 났습니다. 코로나 부르가 아니라 뭐 종부세 부르로 저도 잠실 5단지 집 하나 있는데 그 상주 그 공가 1,100만 원짜리 더 있다고 해서 이게 뭐 공제 뭐 이제 다 장기주택 장기 보유 공제 60세 이상 나이로 공제 한 8, 90% 공제 다 되는데 두 개 되면 공제 안 되니까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넘어가지고 아주 열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지만 지역에 가면은 정말 제가 어릴 때는 우리 마을이 한 120가구 됐는데 지금 20가구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정책의 타당성 정책적인 타당성, 기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공공사업을 할 때 보면 뭐 기재부 주도로 해서 예타라고 하는 게 있죠.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 이거와 유사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이제 현 정부가 이념에 치우쳤다는 것은 정치성을 감안한 정책적인 판단,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그 사람들 얘기합니다. 에이, 친구 말에 정무적 감각이 없다고. 윗사람이 알아서 하는 대로 제대로 못 해준다고 정무적 감각 없다고 핀잔받죠. 이런 식으로 1번을 강조해서 그렇습니다. 기술적, 과학적. 이 타당성이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경제성도 무시할 수 없죠. 아무리 좋은 것도 10배 더 비싼 걸 우리가 집에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가용한 범위 내에서 우리 경제가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정책, 에너지, 기술 모든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상만 쫓아서 맞죠. 그러면 아예 호롱불 켜고 살아야죠. 다시. 그걸 감내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베스트 믹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으냐 이성적인 어떤 조언을 찾아야죠. 같이. 그 찾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같이 가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뭐 어떤 이해를 위해서 설명 목적상 좀 무리한 어구도 쓰는데 그것은 토론 발제의 목적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은준 교수님께서도 우리 이 탈원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제를 가지고 참 토론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정책을 검토할 때는 그 기술적인과 경제적인 이런 타당성을 모두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은 좋은 조언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분의 발제자와 토론을 듣고 우리 플로어에서 질문을 좀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오늘 오신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질문 요지를 받아서 한 6개 받아왔는데 지금 시간상 한 2개 정도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선 2020년 12월에 내놓은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 전력은 90기가와트로 예측되었지만 올여름 전력 수요가 가장 컸던 지난달 27일 오후 5시에 전력 수요는 96.4기가와트에 달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전기 수요 예측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그에 근거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간에 이제 우리가는 이제 전력 공급의 안정성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전기가 가장 어려운 것은 발전하고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눈엔 보이지 않지만은 저장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전선을 타고 집까지 와야 돼요.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전선 하나, 발전소 변전 하나 지려면 not in my backyard, 님비라고 해서 짓지 마라 그래요. 근데 이까지 보내줘야 되거든요. 1초만 정진되면 어떻습니까? 엘리베이터에 사람 갇혔다고 그냥 난리 나죠. 굉장히 어려운 전력 사업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의 안전 공급이 가장 앞섭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고 수요 예측에 맞게 전기를 공급할 준비를 상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전력 사업의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뭐 탈원전하고 원자력 석탄하지 말라고 그러고 전기 모자라면 무슨 막 그냥 수요 조절이라고 해서 막 수요를 조절하면 좀 떼지 말라고 쓰지 말라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렇게 잘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수요 예측을 정확한 수요 예측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이만큼 공급하겠다 하는 그게 정확해야 되는데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풍력 태양광이 많아가지고 거의 절반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한 50만 쓰는데 그게 제주도에 한 100만 정도가 사용량이 200만 정도 있는데 올해 한 50만밖에 안 걸렸어요. 풍력이 한 6, 70만 대예요. 그러니까 풍력 꺼야 되는 거예요. 풍력 발전소를 스탑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공급의 안정성 문제, 그 다음에 전남 쪽에 태양광이 많다 보니까 풍력이 많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막 그냥 그 전력 개통이라고 그러는데 송전선로의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수요 예측 이 부분은 한국전력이 가장 전문이고 또 교수님도 전문가들도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부가 요만큼으로 해서 만들어 와가 아니고 바텀업으로 톱다운이 아니고 바텀업으로 밑에서 만든 실무선에서 검토한 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만드는 게 맞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20년도부터 2034년까지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이것은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력 구성에 있어서 원자력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자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전소 설비 기준으로는 한 19%로 많이 내려왔어요. 그전에는 한 25% 됐는데 우리가 설비 기준이 있고 가장 싸니까 발전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전 비율이 있는 지금 한 25% 정도 발전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설비 구성을 원자력이 한 30%는 가져가는 게 맞다. 지금 13.5%를 가지고 있는 신재생에서 발전량은 한 6%밖에 발전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공급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거든요. 가격도 비싸고. 그런 면에서 제 생각은 우리가 석탄을 25% 가지고 있어요. 석탄을 2050년까지 제로로 한다니까 25% 30% 정도 예를 들면은 신재생이 가고 원자력이 30 내지 35% 발전량 기준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가장 좋지 않을까. 지금 한전이 올해 4조 적자가 넘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가동률, 이용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용률을 전에는 한 85% 90% 이상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이걸 계속 스탑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가동 금지, 오버홀이라고 해서 수리 한번 하고 나면은 절차를 원자력이 완전히 까다롭게 해서 발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5%로 그 가격을 산정해가지고 월성 원전이 경제성이 없다고 했거든요. 지금 한 70% 정도 원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1%를 올리면 3천억 원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10%만 올리면은 70%, 80%를 올리면 3조의 원가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전력회사의 지금의 기존의 발전소 가지고도 이용률을 좀 발전을 더 많이 하게 하면은 적자 문제는 바로 해소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0 내지 35% 원자력 발전소 가져가는 게 맞지 않냐.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아까 영도, 삼척, 대진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발전소까지는 짓는 게 맞다. 원래 계획에 있던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혹시 플로에서 지금까지 묻던 사항인데 이것을 꼭 알고 가야겠다 해서 질문할 분 있거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공정방 상식 측면에서 본 탈원전 정책이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에너지 업계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신 있게 딸나바의 제 얘기라고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대학원에서 정치학과, 국제정치학과 군사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산업혁명을 한 지금 4차 산업혁명 앞에 와 있지만 1차가 뭐 전기기관, 뭐 2차가 지금 전기거든요. 그리고 3차 컴퓨터. 이렇게 해서 전기가 참 에너지 중요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에 그 전문 용어죠. 소형 모듈 원자력, 약자로 SMR이죠. 예. 이것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개발이 뛰어들어가지고 세계 최초로 스마트 이제 개발을 했죠. 예. 근데 했는데 이게 탈원전 정책으로 지금 수독이 되어 있어요. 상용화에 나서지 못하고 있고 세계는 지금 SMR에 주목하고 있지만 지금 문제도 들어가지고 이 상용화 개발이 기술되더라고 수출용으로 한정하고 예. 그리고 나서 국내에는 SMR을 건설하지 않기로 지금 얘기가 되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 보면 공정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정치학부니까 그 의견의 의사결정의 민주화에서 사실 전문가들도 반대하는 부분이 많았고 또 외국에서 이런 중요한 사례 같은 경우에 국민의 생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투표로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너무 빨리 그리고 전문가들 이렇게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원까지 나서가지고 감사하는 부분까지 있는 상황에서 너무 밀어붙여가지고 예. 그 국가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공정이라는 어떤 부분에서 질서적인 측면에서 국가 화합적인 측면에서 좀 잘못된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식적인 측면에는 방금 얘기하다시피 세계의 어떤 기류 가운데서도 지금 다 지금 이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 반대쪽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해할 수도 없는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에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1986년 부소련이죠. 예. 그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사건 원전 사고하고 2011년 히로시마 이제 사건이 터졌는데 사실 이거는 그 당시 기술로는 그 원전 사고를 막을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뭐 기밀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 못하지만 예. 그 원전을 이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을 지금 우리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우리가 구독이 무서워 잘못 못 낳는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원전을 마치 그런 식으로 가져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또 군사적으로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그 국방계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대까지 그 잠수함 9척을 지금 건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우리가 사실은 3,000톤급 이상 뭐 장보가 돼 있지만 결국은 그 에너지 때문에 그 해군 전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핵추진 전력이 나와야 공급 없이 계속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정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염려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소형 원자력 세계 최초로 개발했죠. 세계 기술력 최고죠. 그리고 군사력 지금 6위, 세계 6위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니까 이 정부에서 이거를 스톱시키는 것 같은 저는 개인적인 사실 느낌이 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상식과 공정의 측면을 봤을 때도 좀 언밸런스한 부분이 많고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얘기를 드리면서 앞에서 발제자하고 토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거의 퀘스천을 하시면서 답까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역시 정치와 군사가 전공하겠습니까?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은 전기혁명에 의해서 지금 4차까지 왔고 4차는 어떻게 보면 IT 내지는 더 나아가서 지금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한 준비도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원전, 원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SMR입니다. 지금 SMR은 아직 개발을 하고 짓고 있지 않은데 여기도 보면 빌 게이츠하고 버커 해셔웨이가 원전을 지금 요 스마트 원전을 만든다고 했어요. 스마트 원전은 30만짜리 이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원전의 한 6분의 1,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성을 강화해서 그 안에서 뭐 폭발하거나 이런 게 없는 개념입니다. 원래 스마트 SMR은 미 해군에서 원래 만들었던 걸 가지고 경수로를 만들었거든요. 원래 원자력 발전소에서 최초의 그것은 미국 해군에서 발전소 해군용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걸 이제 상용화해서 경수로 발전소가 세계 최고의 발전소로 됐는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게 말씀이 저는 뭐 100% 제 말씀을 대신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7년 뭐 6월 19일인가요? 대통령의 독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중단을 했는데, 국내에서는 스마트 원전도 예를 들면은 뭐 세울 데가 없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에 사우디에 계약을 했는데 사우디도 지금 지지부진. 근데 우리가 국내에도 만든다는 얘기만 하면 바로 사우디 건도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레퍼런스 플랜트, 우리가 실적 증명을 해야 되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실적을 안 한다고 하니까 외국에서도 안전성에 대한 의문,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뭐 국민투표라든가 전문가 감사원의 감사까지 해서 여러 가지 원전 정책의 폐기에서는 많은 모순과 무리가 따랐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거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아까 공정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셨고, 상식 측면에서도 세계적인 추세가 팔렛 반원전에서 지금은 다시 COP26에 의해서 기후 환경 문제를 얘기할 때는 탈원전을 해야 된다. 탄소를 적게 배출해야 되니까 네트 제로라고 하죠.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아까 8개국을 말씀하셨는데 독일이나 이런 데도 이제 원전을 폐지한다고 하다가 지금 자꾸 뒤로 가고 있습니다. 줄인다고 하는 나라가 있고 폐기한다는 나라가 있었고 안 한다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의 다 지금 원전 없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소 중립이 없다는 방향으로 생각들 하고 있는데, 우리도 빨리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고, 아까 군사력적으로는 아까 핵잠수함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문무대왕 연구소가 있죠. 문무대왕 연구소가 간포에 만들었던 게 그게 아마 그 방향이라고 얼마 전에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그쪽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참 열띤 토론과 질문이 참 고마우신데 지금 정해진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산업을 일으켜서 그 산업으로서 그 나라의 동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라는 그런 정책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의 산업의 기반이 붕괴되어 가고 국가의 동력이 지금 사그러지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여서 새로운 동력으로서 원전을 일으키는 그런 때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러한 노력들이 다가오는 새해에는 새로운 우리나라의 희망이 되어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참석해 주신 우리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함을 표합니다.